이번 시간엔 CPU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버에 대한 CPU 말고 서버랑 이제 노트북 PC는 CPU의 그 세대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노트북이나 PC에 대한 CPU에 대한 좀 개념이랑 그리고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CPU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게 적합한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란 옆에 로고 보이시죠? 이제 인텔 로고인데 CPU란 뭐 다 아시겠지만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를 하고 여기 이제 뭐 기억이나 연산, 제어, 해석 이거를 이제 CPU를 통해서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인간의 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그 PC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게 다 있다고 해도 이 CPU가 없으면 PC가 돌아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PU 없이는 PC나 노트북에 대한 성능 구현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CPU는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품 중에 하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인텔 말고 AMD도 있는데 오늘은 그 인텔 위주로 왜냐하면 AMD는 사람들이 많이 쓰질 않기 때문에 인텔 위주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CPU의 세대입니다. 일단 연도는 지금 출시일이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명칭이에요. 일단 저희가 아는 그 인텔 CPU에 대한 게 이제 1세대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이제 2007년부터 나와서 명칭은 림필드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최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2011년 샌디 브릿지로 나왔죠. 그리고 3세대는 아이비 브릿지 옆에 이제 2012년도에 나왔고 4세대는 2013년에 하스웰이라는 명칭으로 나왔고요. 5세대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브로드웰 그리고 6세대는 2015년도에 스카이레이크 아마 그 6세대부터 나뉘는 그 이제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아시는 분 좀 어드바이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세대는 2016년도에 이제 카비레이크, 8세대 이제 커피레이크, 9세대에는 커피레이크 리프레시, 10세대는 코멘레이크, 11세대 로켓레이크, 그리고 지금 최근 10월 달에 나온 게 12세대 엘더레이크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트북 PC를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때 그냥 제 생각에는 10세대에서 11세대 정도 쓰면은 무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세대, 8세대는 거의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 11세대 정도 쓰시면은 무난하게 돌아가고 뭐 그냥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을 정도? 물론 이제 뭐 i3, i5, i7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CPU의 이제 그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i3 이상을 좀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CPU 용도별 추천입니다. 일단 원래 셀러론 펜티엄 지금 i3, i5, i7까지 나와 있는데 뒤에 막 i9, 뭐 제온도 있는데 i9이나 제온은 PC나 노트북보다는 워크스테이션 쪽,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워크스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워크스테이션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 쓰는 i7까지만 좀 용도별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셀러론은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무용으로 쓰시거나 동영상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는 싶은데 솔직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뭐 웹서핑을 하고 사무용을 하고 동영상 감상을 한다고 해도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끊기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로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빠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펜티엄입니다. 펜티엄 같은 경우 이제 저사양 고전 게임을 돌리는 데 있어서 좀 적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론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웹서핑, 사무용, 그리고 동영상 감상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셀러론보다는 덜 버벅거리겠죠. 뭐 갈수록 덜 버벅거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티엄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감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 사무용이나 인터넷 웹서핑 이 정도까지는 펜티엄으로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3는 이제 엔트리 게임이나 저사양 게임 그리고 고사양 게임 일부를 이제 돌릴 수 있을 정도고 저는 일단 i3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사람들이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을 산다고 하면 i3를 일단 일반적으로 i3가 가장 좀 무난하고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무난하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i3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i5는 이제 고사양 게임이나 일부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할 때 i5가 좀 좋겠죠. 그리고 i7은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렌더링 등 고급 작업 시 i7을 좀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을 구매를 하실 때 무조건 사양 좋은 거, 무조건 이제 사양 좋은 걸로 이제 좀 사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사양 좋은 거 사봤자 제가 봤을 땐 돈 낭비라고 보고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성능들을 다 구현을 시키질 못해요.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무리 같은 i3라고 해도 i3 6세대랑 i3 11세대랑은 다르겠죠. 당연히 i3 11세대가 훨씬 더 성능이 더 뛰어나겠죠. 훨씬 더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뭐 문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강의, 뭐 동영상을 하고 동영상 감상을 하고 뭐 게임을 진짜 안 하고 그냥 빠르게 사무용 업무를 좀 보시고 싶다 하면 i3 정도면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제 i5나 i7을 사봤자 좋을 게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 노트북은 i5인데 6세대입니다. 좀 버벅거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i5 이상부터는 진짜 뭐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럴 게 있다면은 저는 i5 이상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AMD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AMD는 지금 소개를 하는 거는 제가 좀 꺼려했던 게 그 AM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인텔보다 낮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에서 좀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사람들이 무난하게 이제 좀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U에 대한 거는 인텔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정보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